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주심리학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심리학이 뭔가? 사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물상론이라든지 또는 진살론, 용신론 등등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 사주 심리를 크게 나누면은 사주에는 원래 음양 오행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사주지요. 그래서 심리 중 가장 큰 심리가 음양 심리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양 심리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남자는 양에 속하고 또 여자는 음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양에 속하는 남자 중에서도 그것을 또 구분을 하게 되면 남성 중에도 여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여성 중에도 남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에 남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문, 파워 이런 쪽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데 남자 중에서도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집안에서 뭐 살림을 살거나 아니면 육아를 하거나 이런 것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가족 부양하는 그 책임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양 관계가 맞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며 좀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상에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탐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심리를 공부를 함으로써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대인관계 갈등 등등.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살률도 제일 높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은 나라가 아니고 너무 힘든 나라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꾸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가족 간의 갈등 등등 일어나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강의에 앞서서 사례를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공유 잘 되는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나왔습니까? 화면 공유에 뭐가 떴습니까? 네. 떴어요? 네. 잘 보입니까? 그럼 조금 늦게 볼까요? 보라서로 한번, 어쨌든 화면 공유, 제가 그러면은, 떠 있으니까, 읽어 드릴게요. 자, 2023년, 오늘 3월 3일 금요일 날이죠. 요 내용이 뭔가 하면, 사주가 편고한 사주,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고요. 심신 장애가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92년 4월 8일
양력으로 태어나 양력 4월 8일 날 19시 30분에 태어난 사람이고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32세에 해당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현재 기독교 집안에 있는 분입니다. 요즘 기독교 집안에 있어도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뭐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상담을 받는데 이렇게 명리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임신, 갑진, 갑인, 갑술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보면 이 내용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음양으로 볼 때에는 양이냐 음이냐 보면 양이죠. 양. 이런 사주를 무슨 사주라면 양팔통 사주랍니다. 아주 굉장히 양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주가 갑인이죠. 갑인. 갑인은 매우 주체성이 강하고 그리고 고집 또한 아주 센 그런 심리를 가진 사주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오행을 한번 살펴보면 오행이 항상 중앙에 이것을 일간을 놓으십시오. 중앙에 일간 놓게 되면 왼쪽으로부터 금, 수, 목 이렇게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는 화, 토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단순하게 뭘 넣어요? 이렇게 숫자만 넣어도 금은 한 개, 수가 하나. 그런데 목이 무려 4개가 됐잖아요. 그것도 천간의 목이 간목. 또 지지에 일지에 인목이 있어서 이것만 봐도 엄청난 힘이 센 기둥 같은 아름드리 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예 사주가 없는 게 있어요. 오행이 없는 게 있어요. 오행. 그것이 화예요. 화. 물론 지장간 속에 인목 속에 또 있고 병화도 있고 출토 속에 정화도 있습니다만은 드러나 있는 오행은 없는 겁니다. 토는 2개. 그래서 이 없는 오행이라 하면 지장간 빼고 드러나 있는 오행은 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금은 맨 한쪽에 연지에 있는 금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오행을 우리가 보통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고립된 오행이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오행이 신금이 진을 합하면 신자진 쑥이 돼가지고 금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금생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오행 중에 가장 약한 오행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바로 금이다. 아예 없는 건 화가 없으니까 화와 금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없는 오행들이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살펴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십성으로 고려해 보면 간목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화는 식신상관이 되죠. 그래서 화가 없다 말은 식신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심리가 부족하냐면 성이 부족하다. 또 여러 가지 연구궁리하는 재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이 사교성이 있고 재능이 부족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적응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화가 없어서 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할 때인데 오행이 유통이 안 된다 말은 사람의 뭐가 있다?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게 뭡니까? 사주상 그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갈까요? 내려가면은 금식 인과 진은 인과 진은 우리가 살로 치면 격각살입니다. 이 밑에 지지를 살펴보면 인호수를 삼합이 하나 있고 신자진 수국을 벌어지는 것이 하나 있고 인진이 그야말로 격각이 하나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원래 가의의 어, 환경을 좀 살펴보면은 어릴 때 부모들이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어머니 손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성격이 좀 맞아서 서로가 많이 다투었어요. 많이 다투고 힘이 드는 상황을 항상 이 사주의 주인공인 이 사람이 계속 바라보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아빠와 엄마가 싸우니까 이 사주 주인공은 아빠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교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대학을 중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디에도 나이가 30 지금 2살이 될 때까지 그 어디에도 취업을 했다든지 알바를 했다든지 하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에만 방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 부모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결국 정신적 치료도 받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가족 치료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음소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면은 관성이 매우 하나 있긴 있는데 간목이 진금이 간성이잖아요. 진금이 간성이 있는데 간성이 너무 약하다. 간성이 약하면 자기 통제력이 약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을 보면 이 간목이 천간에 세 개나 주름이 있잖아요. 간목이 세 개 있다면 경쟁심이 매우 있는 사람입니다. 질투가 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양간이 이렇게 많단 말은 그 사람은 남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남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집에서 가만히 있자니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자니 사교성이 없어갖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바로 옆에 밑에 있는 요 사주 하나 보세요. 요거는 이 사주 주인공의 오빠 사주예요. 보면은 무진, 경신, 신사. 이 사주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오행을 구분해 보면은 화토, 금, 수, 목을 해보면은 아예 수와 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도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실제 이 사람이 오빠도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인데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탈모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탈모.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속에서 컸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고 음소거를 꼭 눌러주세요. 아니면 소리가 좀 들리니까 음소거 꼭 눌러주십시오. 화면 들으시면 금이 너무 강하다. 그러는 것은 주체성이 강하고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자, 재성이 목이 없으니까 성취를 하기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 무죄 사주는 어찌 보면 여자 복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재물 복도 없는 사람이니까 엄청 그 나이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탈모 현상가 남자가 탈모 현상 되면 그 나이에 장가가기도 힘듭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그 앞에 가족 부모를 살펴보면 아버지 먼저 어머니 사주네요. 자, 어머니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자, 을류, 경신, 병술. 자, 경자, 을류, 경신, 병술. 1960년 8월 9일 20시 21시 21분이 되어놨네요. 이분은 보니까 역시 아들하고 똑같이 경신일주예요. 자, 이제 눈치챘겠지만은 경신일주의 엄마 신강한 사주, 경신일주의 오빠 신강한 사주가 동생 갑인일주의 신강한 사주와 서로 맞닥뜨리니까 금목이 대립되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 그 갈등이 고스란히 누가 담당을 한다? 그 여동생이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엄청난 갈등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 엄마는 어릴 때부터 금이 엄청 강해서 고집이 너무너무 세고 어찌 보면 우문파워다. 우문파워. 굉장한 금이 강하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금수가 많기 때문에 양적인 그런 파워 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이 많다는 것은 사주상 금이 많다는 것은 시비분별이 많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아주 자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탁탁탁 잘라버려요. 그리고 치듯이 말로 해. 그렇게 말하는 투가 있으니 남편과 만약에 남편이 사교적인 남편을 만나면 남편은 매우 매우 뭘 당하냐 하면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된다. 이 금이 많은 사람은 상처를 별로 덜 입잖아요. 자기가 치버리기 때니까. 그러니까 상처 입은 것은 누가 상처 입냐면 딸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면은 딸은 아빠 편 드는 게 아니고 엄마 편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죽는다고 막 하니까. 자, 밑에 사주가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요거는 아빠 사주예요. 아빠는 정유, 을사, 이민일주네요. 이민일주가 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민일주에서 정유, 을사, 이민 이렇게 보면은 이민은 현재 식신을 깔고 있고 월간의 상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식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월지의 사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간에도 화가 있으니까 이 사주 구조가 뭐냐면 식신생재격 사주다. 그러니까 신약 사주에 식신생재면은 활동력도 매우 많으면서 어디든지 가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항상 뭐가 약해요? 주체가 약해가지고 늘 상처가 있기 쉽다. 거기다가 물론 부인이 금이니까 술을 생해주는 그 관계에서 그래서 결혼을 했겠지. 하지만 실제 부딪히는 것은 인신충을 일으키고 인사신 자기가 인사가 있고 부인이 신이 있으니까 인사신 사명살이 걸러지니까 어, 형살이 벌어지면 어떤 경향이 나면 들어가 매우 매우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가 원래 약하고 여자가 강하면요 싸움 엄청 많이 합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주눅이 들려가지고 기세를 보려고 하지만 과거세는 남자가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관을 가졌잖아요. 그 내다 하고 했는데 여자가 막 달라드니까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전쟁을 치러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주상을 살펴보면 이 가족 네 사람의 마음이 싹 드러나와 있어요. 자, 일주만 갖고 볼까요? 4번에 보면 딸은 갑인, 아들은 경신, 엄마도 경신, 그 다음 아빠는 이민돼 있잖아요. 그 원래 아빠가 딸을 좋아해야 돼. 이미 갑을 좋아해야 되잖아. 원래는. 그리고 원래 딸 바보라 그러잖아요.
딸 바보여야 되는데 딸이 아빠를 싫어한다. 그것은 정신적인 큰 문제를 뜻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빠와 그 딸과의 사이는 딸을 매우 아빠가 좋아합니다. 또 엄마와 아들 사이는 엄마가 아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엄마를 싫어해가지고 집을 나간다? 그 정신적인 큰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래 관계가 사두상에 자 아들과 엄마는 좋은 관계, 또 딸과 아빠는 좋은 관계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 관계가 지켜지지 않고 반대로 됐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심각이 어디서 오느냐? 사주 원래 자체에 음양 부조화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오행의 부조화 또는 오행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십성, 자 재성, 관성 등등 이런 것이 잘못될 경우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음양적인 부분, 오행적인 부분, 그리고 이 사주의 신강, 신약과 관련된 것 등등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딸이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사이가 나빠서 부부 갈등이 너무 심했거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또 할머니는 아들과 딸을 갖다가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오빠와 사이도 나빠지는데 본래 사주가 좋으면은 서로 안 싸워요. 합이 있고 막 그러면 안 싸우는데 이거는 오빠는 경신의 엄청난 신강이다. 이 사람은 갑인의 신강이니까 뭐 오빠와 여동생은 서로 막 피트지게 싸우는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뭐에 무관하지 않다? 오행과의 관계에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자신이 학교도 좋은 데못 가고 그나마 그것도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식상이 없으니까 또 암을 하다 보니까 답이 사회가 담을 싸. 그럼 집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 병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부모가 더욱더욱 이 딸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이 없어. 목사님으로부터 해결할 길이 없어. 하느님한테 얘기해도 잘 안 돼. 어떻게 되겠어? 할 수 없지. 또 이런 또 상담을 찾게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하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을 인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이 사도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사도심리 상담학은 굉장히 유용한 학문입니다. 잠깐 책을 좀 보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그 동영상 강의 찍을 때 촬영상 한 30분 정도를 계속 길게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한 35 단위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보여주시고 자 7페이지 교과서 7페이지 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자 사도심리학 원리와 활용. 자 사도심리학이란 뭔가 바로 속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주를 심리적 관점, 가로수 심리적 보면 됩니다. 관점에서 고찰하고 분석하여 이를 운명상담에 적용하는 재반 학문이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사주를 음양심리, 오행심리, 사주팔자심리, 합의 심리, 충의 심리, 십성의 심리, 육신의 심리, 그리고 대운, 세운의 심리, 합동신살의 심리 등
사도 이론 전반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심리적으로 분석도 잘한다. 이것이 없는 상반기 한 학기 동안 사도심리학을 배우는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를 운명상담이나 생활상담에 적용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총망라한 것이 사도심리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도심리학의 바른 활용, 음양오행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단만하는 것은 운명론에 빠져가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하러 가면 뭐 운이 좋고 나쁘고 뭐 그냥 죽는 쪽 사는 문제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은데 만약 나쁜 얘기를 들으면은 주눅이 들리고 그때부터 생지옥이 돼버려.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그 상담은. 그 대신 음양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적성 그리고 장단점을 일러주고 자 운명론에 빠져버린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음양오행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가로서 성격과 적성 그리고 장단점 적어서요 일러주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대인관계의 갈등이 사라지고 내면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0분 됐네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마반야 바람이. 11시 5분부터 강의하겠습니다.